그 총리직 고사를 전달하실 때 아까 말씀 뭐 좋은 장관 후보자 이름은 추천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총리직 추천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뭐 인선 기준이나 이런 걸 추천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당선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인수위원장 역할에 집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총리에 대한 추천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선인이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국민 앞에서 공동정부에 대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신에 의거해서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좋은 장관 후보들을 추천할 생각입니다. 좀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좀 차기 총리가 갖춰야 될 자질이라든지 그 차기 총리 인선에 담겨야 할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위기지만 국가 내부적으로도 국민이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장기 계획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속성이 없이 5년 단위로 계속 그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한 정권들이 연속되다 보니까 지금 그게 누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 거대 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것, 그것이 일단은 무너진 공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자를 뽑은 국민들의 열망 중에 첫 번째가 아마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가 지금 청년 세대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일자리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가? 사실 그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아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가 그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에 그 아주 깊숙이는 그 영향이 저출생 고령화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좋은 직장들이 수도권에만 몰려있고 수도권만 발전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있는 청년들이 다 떠나면서 지역은 고령화가 되고 그리고 또 수도권으로 온 청년들이 그 높은 생활비에다가 그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집값도 높다 보니까 결혼을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저출생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저출생 고령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세 번째이고 네 번째가 사실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아마 여기도 계실 텐데 1990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지금 현재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연금을 지불할 돈이 바닥이 나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탄소 중립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건 또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그것 이외에도 사실 많죠. 교육개혁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임무가 사실은 이번 정부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국민통합이죠. 지금도 보면 너무나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국민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냥 위원회 차원의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분열된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5가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자질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위원장님이실 텐데 어떤 구체적 계기가 있어서 총리직을 좀 고사하게 되셨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고, 일각에서는 그 백지 신탁 문제가 총리직 고사의 어떤 원인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정치 시작한 게 2012년 9월 달입니다. 그때 바로 현장에서 나왔던 질문이 백지 신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업무와 이렇게 서로 충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백지 신탁하겠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우려스러웠다면 저는 정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백지 신탁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다. 그 말씀은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백지 신탁이 두려웠던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라든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총리직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제 당선자분과 그래도 그동안에 3층, 4층 지금까지 이런 전례는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꽤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꿈꾸는 이런 그 나라의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선은 본인이 처음 당선되셔가지고 처음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아주 자유롭게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그게 도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할 일은 다른 역할로 국민과 국가에 공헌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